수행이란 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잘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수행. 특히 우리 수행 같은 경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경향과 거의 반대편으로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세상 사람들한테 수행해서 당신이 더 좋아진다. 수행해서 당신이 더 대단해진다. 이렇게 자기 확장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수행이라면 그게 여러 사람 할 수 있는 대중성을 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쪽에 쏠리니까요. 세상을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마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에요? 더 뛰어나지고 더 인정받고 내가 뭐다라고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고 사회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다 이쪽이죠. 근데 수행도 제가 모든 수행을 아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많은 수행이 그것하면 대단해요 라는 말 듣고 스스로도 어느 단계에 있는 무엇을 성취한 무엇이 되는 그런 수행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들이 많이 주어지죠 사실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 반대편이죠. 내가 줄어드는 수행, 내가 대단해져도 바르게 대단해지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수행.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바르게 훌륭해지면 훌륭하다 생각할 수 없는 수행. 그게 우리 수행이죠. 그러니까 우리 수행의 길이 대중성을 띠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한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분들의 기본적 성향이 내 입장에서는 우리 수행이 바른 부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바람일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내세울 것도 없는데 스스로 가졌다 이게 있었어 내가 대단해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수행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 이걸 하고 있죠.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괴로움 속에 살고 있죠. 정말 수행해야 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는 해일조선이라는 말이 있었을 때 그게 벌써 나온 지가 15년, 20년 됐죠. 처음에 해일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뭐 세상 사는 건 다 힘들죠. 자기 나름 자기 수준에서 정말 다 힘들죠. 그래서 그냥 다 힘든 그런 인식 속에서 살기 힘들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해일조선이라고 이렇게 풍자해서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일조선이라는 말을. 근데 요즘 정말 우리나라 해일조선 됐어요. 정말 우리나라 해일조선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게 살아요. 얼마 전에 슬쩍 지나가는 뉴스 타이틀을 보니까 미국인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 있어 온 뭐 유명한 소설가인가? 그 사람 뭐 직업 모르겠어요. 좀 유명하대요. 와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떠나면서 우리나라 사회를 진단한 게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자본주의와 유교의 더러운 결합이다. 자본주의와 유교의 더러운 결합. 그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사람들이 정말 수행해야 될 때가 됐어요. 왜? 괴롭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괴로운가? 다 마음이 자기밖에 있으니까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가치, 자기 삶의 보람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밖에 찾죠. 우리 사회에서 그것의 증거는 너무나 많아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벤츠 한번 보십시오. BMW 한번 보세요. 최근에 독일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 나라에서도 저 차들 비싸다고 안 탄대요, 별로. 저런 차 보기 힘들대요. 거의 대부분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 골프 정도 타겠죠. 보통 서민들이 대부분 타는 게 폭스바겐 정도 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왜 벤츠 타고 BMW 탈까요? 얘 남보라고 타는 거야, 남보라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남한테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 자기가 부자라는 것, 자기 삶이 일종의 가치 있다는 것. 외적으로 보여주는 가치죠. 내 삶이 가치 있어. 잘 살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려고 벤츠랑 BMW로 타는 거죠. 그런 게 한두 개 아니죠. 그렇게 해야만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만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쪽의 추구는 끝이 없죠. 왜? 벤츠보다 더 좋은 차가 있으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못 도달하는 사람, 남에게 보여주면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걸 갖게 되면 사람들 아예 포기하죠. 직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 30만 명, 40만 명 젊은 애들이 집에서 안 나온다 그러죠. 왜 안 나올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여줄 만한 게 없으니까 아닐까요? 사실은 직장이 많죠. 우리나라 지금 인력 난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애들이 직장에 안 가요. 왜? 자기가 갈 수 있는 직장은 남에게 보여줄 만한 직장이 아니거든요. 남에게 보여줄 만한 직장이 아니니까 그런 직장은 안 가지려고 그러죠.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편의점 알바가 더 보여줄 만한 것 같아요. 그건 알바니까. 그건 잠깐 하는 알바잖아요. 뭐 커피숍 서빙 같은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건 짧게 하는 거니까. 남들도 짧게 한다고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기름 묻히면서 일하는 것, 그건 남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괴감이 들 겁니다. 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이 자기 밖으로 달려가요. 자기 밖으로 달려가면 끝이 안 나요. 괴로움이 끊임없이 사회갈 뿐이죠.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크게 한번 변혁을 겪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물론. 그렇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 수 없죠. 자기 삶의 가치를 자기 안에서 찾아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삶의 가치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삶의 가치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가치를 찾으면요, 그건 괴로움밖에 없어요. 왜? 좋은 것의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진 것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미 가진 것은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내가 이미 가진 것은 남에게 자랑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사회적 테두리들, 사회적 서클이 다 자기하고 비슷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면서, 학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비슷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돼요. 비슷한 그룹 사람들이 30평에 살면 자기 40평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괴롭게 살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됐어요.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 됐죠. 그 원인은 각자가 자기 삶의 가치를 끊임없이 자기 밖에서 찾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는 여러분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가치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삶의 가치를 밖에 찾으면 괴로우니까 그 대안으로서 삶의 가치를 안에서 찾자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삶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삶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 마음이 모든 걸 기준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행복이란 것도, 보람이란 것도, 가치란 것도 여러분 밖에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가치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가치 있는 것이고, 보람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보람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이 결정하는 거죠.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모든 가치는 변합니다.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법당에 수영하고 있으면 법당 밖에서 개 2마리가 싸워요. 개 싸우는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내 마음은 차분해요. 개 싸우는 소리에 대해서 아주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객관적인 마음으로 물러나서 소리지라고 쉽게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법당 뒤에서 소곤소곤 되는 수행자 2사람의 아주 작은 소리에 대해서는 마음이 불같이 반응합니다. 마음이 불같이 반응해요. 정말 작은 소리인데.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방향으로 마음이 달려가죠.
계속 마음이 궁시렁거리고 있어요. 난 소리 때문에 화났지만 내가 정말 소리 때문에 화났나요? 아니에요. 난 소리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 소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화난 거죠. 다 마음 때문이죠. 괴로움도 마음 때문이고 행복도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의 의미 있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가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바깥의 세상을 바꾸는 것, 여러분 바깥의 세상이 여러분 삶의 보람과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삶의 가치와 보람을 결정하죠. 마음을 바꿔야죠. 자기 안에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의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수행하고 있죠. 여러분이 수행해요. 수행에서도 여러분은 수많은 걸 만납니다. 화도 만나고 욕심도 만나고 초조함도 만나고 불안함도 만나고 느낌도 만나고 소리도 만나고 생각도 만나고 수많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들을 알아가요. 그 알아진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행에서 경험하는 수행적 경험에 대해서 이게 왜 생겼지? 뭐 때문에 있지? 라고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해 분석하고, 물론 그게 어느 수준까지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이 그건 아니에요. 수행의 기본은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돼요.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느낌이 알아진다면 느낌이 왜 생겼지? 느낌이 뭐지? 물론 관심 갖기 위해서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적으로 바르게 지속적으로 봐나가야 하는 것은 느낌 그 자체예요. 지금 내게 알아지고 있는 느낌 그 자체. 거기에 머물고 그걸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느낌을 보면 되죠. 소리 경험하면서 소리가 뭐지? 저 소리 왜 들리지? 이렇게 의문을 일으키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수행 그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순수하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걸 알면 돼요. 수행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죠. 어떻게 내 삶을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게 알아지는 것, 내게 경험되는 것을 알고 그걸 바르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수행은 더 단순해지고 쉬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가 삶을 살수록 수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깥으로만 달려가서 도대체 그 끝이 어딜지 모르겠어요. 불행한 시대죠. 사람들이 왜 애 안 놓겠어요? 남에게 자랑할 만큼 애 키우기 정말 힘들거든요. 남에게 보여줄 만큼, 자랑할 만큼 애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요즘. 아예 안 놓는 거죠. 다 비교의 사회에 살고 있죠. 아마 작가인 것 같은데 그 작가가 내렸던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유교와 자본주의의 더러운 결합. 이거 정말 좀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유교와 자본주의의 더러운 결합이라고. 물론 여러분은 이 길에 들었고 열심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길에 있다는 게 스스로에게 정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 가면 또 옆 사람 신경 쓰고 친구 만나면 지 아들이 잘났나 내 아들이 잘났나 신경 쓰지만 중화시킬 수 있는 그 길, 외적으로만 향하는 것에 올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어요. 의왕이 오염되어 있다면 오염된 의왕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깨끗한 물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바른 견을 일으키고 아르침 일으키고 자기 현재를 알고 바른 판단에 따른 바른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옳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런 좋은 마음들, 다 좋은 마음들이죠. 이런 좋은 마음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가십시오. 이것 안 하면 정말 불행해요. 이것 없으면 정말 불행합니다.
현대인들은 아무 중화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요. 정말 아무 중화제가 없어요. 오직 비교죠, 오직 비교. 비교하면 뭐 자기 밑에 사람하고 비교 잘 안 하죠, 다. 자기 위에 사람하고 비교하죠. 언제나 비참해요. 자기는 언제나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괴롭지 않으려면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이 우리 삶의 해방구예요. 정말 이거 그냥 자랑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정말 필요해요. 정말 수행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삶은 삶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도 수행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행을 잊지 마세요.